많은 노인들이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 주로 그 생각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닥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고. 솔직한 말로 노후 대책이라는 말을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아니 그때 먹고 살기들이 바빴는데 어떻게 노후라는 걸 생각합니까? 누구도 이런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다. 준비 없이 맞이한 노년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할머니 계십니까? 어서 오세요. 예. 아이고. 그러면 뜨뜻해야 돼요. 김병국 어떻게 할아버지가 편하게 혼자 지내시다가 사는 또 할머니 집을 돌아가셔야지. 찾았다. 병원 가기도 힘드시잖아요. 정기적으로 할머니를 찾아 안부를 묻는다. 할머니를 뵙고 몸은 그래야 아프지 되는데 않은지, 불편한 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다. 힘 닿는 데까지는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데까지는 알아봐 드리겠는데요. 아마 상당히 몸이 불편하시고 그 알면서도 예, 요양사라도 예예. 나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 그럼요 요양사를 지원 받으셔야죠. 그 뭐 경동시장 가도 다 소용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이건 일종의 아르바이트다. 아이고. 독거노인 발굴단이라는 구청 노인 일자리 사업이다. 가셔요. 예예. 아이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내가 자주 못 들려서 미안해요. 아이고 이래 좀 들려주시면 해도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예, 조심히 가세요. 예. 이렇게 독거노인들을 만나 요구사항을 듣고 구청에 전달하는 대가로 한 달에 20만 원을 받는다. 어르신 이렇게 다른 독거노인분들 보시고 가실 때 보통 무슨 생각하세요? 에이, 가슴이 짠하죠. 내가 저 신세가 되기 전에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하죠. 하지만 김병국 할아버지도 혼자 살고 있다. 이 작은 방에서 8년째다. 독거노인이 또 다른 독거노인을 돌보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간다. 할아버지는 한때 고소득 직장인이었다. 유명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해 전기기사 자격증을 받았고 이후 건축기사 자격증도 추가로 땄다. 사실은 건축기사 같은 거요. 그건 뭐 중학교 2, 3학년 정도의 실력이면 돼요. 딴 거 없어요. 역학 하나 하면 돼요. 예, 근데 전기는 초월함수, 극함수까지 알아야 전기는 되니까요. 그게 또 시험을 봤죠. 그래서 이제 건축, 토목 자격증을 이제 가지고서 반장이라고 이제 대표죠. 대표로 있으면서 지원적 건설 붐이 한창이던 시절에는 여러 현장을 돌며 건설 소장도 지냈다. 해가지고 반찬을 그렇게 보내주는데 복지관이 있어요. 하지만 건설사를 인수하려다 큰 손해를 받고 결국 회복하지 못했다. 5놈이 모여서 한 달에 20만 원씩 그걸 저희들이 거두면 100만 원 되잖아요. 그걸 용돈으로 쓰라고 갖다 주면 그 훌러덩 다 써버리고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담아놓고 내가 회의를 했어요. 내가 움직여서 먹고 살 수 있을 때까지는 내가 벌어먹는다.
단돈 15 필요 없어. 담배 한 각 주세요. 어떤 걸로? 로즈만 0.5요. 담배 한 각도 김 할아버지에겐 큰 부담이다. 예, 많이 파세요. 예. 이틀 용돈이 아마 담배 한 각 정도 되지 않는가. 3, 4일에 한 각 피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김병국 할아버지는 차상위 계층이다. 할아버지의 한 달 수입은 40만 원. 하지만 매달 고시원비 등 30만 원은 꼭 나가는 돈이다. 나머지 1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한다. 젊었을 때 한참 저거 할 때야 뭐 그때 하루 10만 원 쓰는 거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 10만 원 쓴다면 그다음엔 한 달 동안 들어놓 있어야죠. 아주 스피드하게 하고 이 스타일도 아주 옛날 스타일로 잘해요. 이게 전문가들인데 하니까 우리 시대 사람들은 여기가 최고지. 노인들의 거리로 불리는 탑골공원 뒷길. 형편이 넉넉지 못한 노인들이 찾는 곳이다. 쉽게 찾을 수가 있고 우체국 있고 각 은행들 다 있고 그다음에 타자 모두 민간법 모두 이런 세월에 필요한 것이 다 있어 이 부분에. 그러니까 있는 거죠. 이 거리를 아는 젊은이는 많지 않다.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종로대로 한복판에서 좁은 골목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입구를 찾기조차 쉽지 않다. 혹시 이 뒤쪽 골목에 노인 골목이 있는 거 아시나요? 처음 들어봤어요. 아, 처음 들어봤어요. 이쪽. 노인하면 그냥 난 불쌍. 그냥 뭔가 버려진 느낌? 종로의 작은 골목 안쪽에 숨겨져 있는 노인들의 세계다. 뒷골목 노인거리는 우리 사회 노인들의 자리를 상징처럼 보여주고 있다. 아무래도 그쪽 가면 젊은 사람들 끼는데 늙은 사람 막 개밥에 도토리식으로 아무래도 안 좋지. 그런 사람이랑 안 그래도 세대감 느끼는데 할 말이 없잖아. 이 노인들이 노후 대비만 다 완전히 했으면은 이렇게 사성생활 안 해. 노후 대비가 충분히 잘하니까 그냥 나와서 우스방에 가고 세월아 내워라 세월 보내는 거야. 노인들은 점점 우리 눈엔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의 노인은 유령과도 같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원래 이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위치가 있잖아요, 자리가. 근데 지금의 노인은 그 자리를 상실한 거예요. 예, 있을 자리가 없어요. 골목 한켠에 작은 건물이 눈에 띈다. 가파른 계단을 따라 임시로 지은 3층 사무실로 올라간다. 민재기! 민재기 씨! 그럼 제가요 사장님한테. 야, 계룡에서 남대문 오는 이 단골집 있지? 민재기 씨 앞에. 노인 택배 회사다. 이곳에서 30명이 일하고 있다. 과거엔 다들 든든한 직업이 있었다고 한다. 글쎄 약간의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있어요. 은퇴를 하고 나니 제대로 된 일을 구하기 힘들었다고 말한다. 나이가 70이 되면은 이 사업은 업주가 노코멘트 해버려. 이 나이가 들면 이게 없어. 거의 없고 여기 지금 이 택배 이 노인들을 쓰는 택배나 일이 있을까 없어. 근데 50대 된 사람들은 이제 자기 돈이 있으니까 일단 퇴직해가지고는 사업을 하잖아요. 개인 사업. 90%는 개인. 뭐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은 개인 택시 살 테고,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은 뭐 밀가루 장사나 덜 테고. 에? 그러다 이제 거기서 이제 망가지면 이제 이런 데로 오는 거지 뭐. 나이 한 70대고. 거의 99%가 경제지. 물론 건강을 찾기 위해서 온다 하지만 돈을 안 벌려면 자기들이 하려고 안 하지. 돈 생각하면 안 온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건 아니에요. 자기들은 표현을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돈이 안 생기면 안 하지. 자기의 노력의 대가는 충분히 나와. 내가 생각할 때. 그 대책이 이런 양을 보니까 힘들어서 그때 식당 할아버지 한 분이 사무실을 나선다. 82살 박건차 할아버지다. 야자인데 지금. 80을 훌쩍 넘긴 나이에 새로운 길을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여기서 아가씨 무슨 머리요? 어디에 그러면 여기 지하 어디만 치면 돼요? 지금 6번, 8번 출구건 입구인데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아, 맞아요. 배우가 안녕하세요. 여기에요? 영수증? 네. 네.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택배 일을 해온 지도 벌써 3년째다. 자리에 앉으면 피곤이 몰려온다. 이렇게 일해서 한 달 50만 원 정도를 번다. 할아버지는 본인의 노후에 몇 점을 줄까? 점수를 준다면 한 50점? 50점? 40점? 그러죠. 그 정도. 그 전에 일할 때는 솔직히 해서 또 점심, 내가 뭘 먹고 싶다. 그럼 먹고. 그렇지만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편의점 가면 요즘에 그 도시락들 많이 나오거든요. 도시락 사 먹는 거예요.
택시 기사였던 박건차 할아버지. 서울에 제법 큰 아파트도 장만해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 하지만 4년 전 40평대 아파트를 팔아 이곳에 30평대 아파트를 옮겨왔고 지난달엔 그마저 팔고 남양주의 더 좁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아쉬웠지만 그래도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가는 거죠. 뭐 아쉽다고 해서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가야 될 그런 형편이니까. 아파트를 판 돈은 자녀들에게 나눠줬다. 80을 훌쩍 넘겨서도 내 불안한 노후보다 자식들 걱정이 앞선다. 지금 애 보니까 아들 애가 지금 딸 애들이 둘인데도 그 교육비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니까는 정말 이 교육비가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부모로서 당연히 해줘야 될 일이고 좀 여유가 있다가 뭐 더 해줘야 되겠지만은 뭐 그런 여유가 없으니까 그 정도로 해서 해주는 거죠. 뭐. 오늘은 노인 빈곤이 뭐 세계 최고의 빈곤율을 보이고 있는데 노인 빈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현장에 살아 계시는 어르신들께서 직접 증언해 주시고 직접 이야기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순서는 우선 내가 한 달 동안 사는데 최소한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다. 그것부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집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니까 그 직장도 뭐 좋은 직장도 아니고 그냥 최하. 그래서 간신히 그냥 둘이 그냥 먹고 사는데 공과금이 비싸요. 요새는 별로 쓰지도 않는데 공과금이 30에서 40 나와요. 보통 한 달에. 그럼 80만 원 정도나 100만 원 아니면 못 살아요. 이 사람이 몸이 아픈 데가 한 군데가 아니고 병원에는 뭐 한 번에 갔다 하면은 돈 1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병원에 갔다 버리는 돈은 표도 안 나는. 계산도 나는 150만 원 들어가야 돼요. 150만 원. 75만에서 80만 원을 받아야 어쩌게 버릇이 된장국이라도 끼려서 먹고 생활 둘이서 하겠는데 그남도 자식들한테 손을 몰리자니 걔들이 학교 뭐 자식 보내라고 걔들도 눈꽃 뜰 데 없이 이 어르신들이 젊은 시절에 그때만 해도 당연히 부모 봉양은 자식들이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내가 왜 해? 자식들 잘 키우면 되지. 그랬던 거예요. 치솟는 집값, 높은 사교육비, 평범한 삶조차 버거운 시대. 노인들은 자식 세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한다. 예전에는 애들 공부시키면 이 애들가 대학 졸업하면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해서 첫 월급 타면 부모 내복도 사주고 그 다음에 부모를 이제 부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청년들의 비정규직 이 규모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자기 이 목구멍 풀칠하기도 바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거기다 결혼을 해? 결혼하면 또 아이 키우면 또 사교육 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한테 눈 돌릴 시간이 없어요. 틈이 없고 여유가 없는 거죠. 팔 년째 거주하던 고시원. 이제 이곳을 떠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아, 여기 헐린다고 그래갖고, 이쪽에. 저 밑에 지금 다 칸막이 했잖아요. 여기도 또 금방 저거 한다고. 뭐 어떻게 뭐 돈이 있어야 뭐 방으로 들어가든가 뭐 할 텐데. 그게 걱정인데. 그냥 뭐 싸우려 고전 안 되고 또 돌아가야 되니까. 여기가 제일 싼 거예요. 다 30만 원, 30얼마씩 다 그래. 최 할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자다. 매달 정부로부터 60만 원 정도를 받는다. 하지만 최근까지 그 돈마저 은행이 가져갔다. 믿고 지내던 후배에게 명의를 내준 게 화근이 됐다. 아, 최야, 내가 이거 돈병만 붙여줄게. 얘 좀 와서 서류 작성 좀 해줘. 그 대구까지 쫓아 내려가서 이제 다 해줬다고요. 이게 주택 그 이제 대출 받는데 그걸 이제 해준 거라고요, 내가. 그 일주일 됐는데 9,900 얼마가 처음에 이제 통지가 날라왔어, 나한테. 내라고, 물으라고. 최소한의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웠다. 아니, 돈 나오는 것까지 돈 한 10만 원만 나와도 그냥 빼가버리고 그러더라고. 걔네들한테 뺏긴 것만 해도 뭐. 최정웅 할아버지는 개인 파산을 선택했다. 고시원비 20만 원을 밀리지 않고 낼 수 있게 된 게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위로한다. 지금은 운동도 아니지. 보통 나오면 대구서 영천, 칠심리, 광복이니까 보통 300미 연습. 그때는 하천은 처음 다 이쁘다 그랬어. 배창용 할아버지는 한때 사이클 선수였다. 하지만 이제는 걷기도 쉽지 않은 몸이 됐다. (3년) 전 지하철역에서 쓰러졌다 깨보니 병원이었다. 뇌경색, 이른바 중풍 판정을 받았다. 매일 드시진 않는. 하루에 20만 원이라. 그 수술한 약 물건이 수술이 없대. 근데 병원이 하루에 20만 원은 저한테는 너무 큰 부담이에요. 저는 도저히 행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셨어요? 걸으려고 애쓰고 화장실 가는 거. 먹는 건 뒷전이에요. 우선 걸어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부를 수가 없어.
할아버지는 큰 돈은 아니지만 노후를 대비해 돈을 모아뒀었다. 하지만 건강을 잃고 나니 모아둔 돈이 사라지는 건 한순간이었다. 첫째 본인도 문제지만 가정이 파산돼. 한 사람을 인해가지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본인이 알아서 적당한 살았으면 적당히 갈 줄도 알아야 돼. 나도 집 어머니 내 중풍 떠는지 몰라. 매년 쭉 내려가다가 중풍 들고 나서만 내려가서는 횟수로 3년이. 어머니는 그럴 거야. 썩을 놈. 명절이 됐는데 부모도 안 들고 차라리 어머니한테 욕 얻어먹는 거 낫지. 지팡이 들고 가봐. 어머니는 피눈물 흘려.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미리 경험한 일본. 최근 일본에서 급성장하는 시장이 있다. 이른바 고독사 비즈니스다. お部屋の中でお亡くなり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はい。お部屋の大きさはどれぐらいの大きさですか？ 고독사 전문 청소업체다. 집안에서 홀로 사망한 노인이 뒤늦게 발견됐을 때 현장을 찾아 뒤처리를 담당한다. 14년 전 업체가 처음 만들어질 때만 해도 고독사 전문 청소업체는 일본 전역에 2곳밖에 없었다. 최근에는 이런 업체가 전국적으로 10,000개 가까이 생겨났다. 일본에서는 매년 3만 명 정도가 고독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トラックで私の大きいこっちのトラックで大体いっぱいいっぱい積んで片付け処分だけで30万ぐらい。要は掃除もしてね。ただここユニットバス、これ人の油はもう染み込むんですよ。これ全部ユニットバス交換するだけで80万で床張り替えた壁紙張り替えた掃除したって100万だから130から180万ぐらいの費用かかるんです。고독사를 우려한 집주인들이 홀로 사는 노인에게는 집을 내주길 꺼려하는 경우까지 생겨나자 노인 고독사에 대비한 보험 상품들도 등장했다. でこちらがその商品を使って&Uという商品になりますけれども、大家様が孤独死対策の商品として何か作ってほしいという声からですね、身寄りがいない方がもし万が一、賃貸物件とかで亡くなった場合に葬儀費用であったり清掃費用ですねを保険金で賄うための商品。 최근 일본 언론은 노인 빈곤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관련 출판물도 많이 나온다. 일본의 노인 상대 빈곤율은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 하지만 노인들의 삶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우리나라보다 높다. 貧困っていうのは未だにその人のせいで問題であると、そういうふうに貧しくなったのはあなたの責任でしょっていう意見は日本でもやっぱりあります。でも病気になることや離婚することや突然会社が潰れることっていうのは自己責任の問題ではないと私は強く思っています。でどんな状況に陥っても人間らしく生きるために社会保障の制度、年金、医療、介護というものがあるわけで、
それがセーフティーネットとして働か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けれども、今の日本はそうじゃない。 한국처럼 일본에서도 대가족제는 붕괴됐다. 가족 부양이 무너진 틈은 공적 시스템이 메워준다. 도쿄 인근의 한 소도시에 있는 유료 노인홈이다. 은퇴한 노인들이 노년을 보내는 곳이다. 각자 방을 갖고 젊은 시절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도 즐기며 안정된 노년을 보내고 있다. 朝食の後はまあここに着物ありますけど、私縫い物を少しやります。縫い物をしたり、それからこんな手芸をしたり、それからちょっと下手の横好きで俳句をやってますんで、ね、俳句の勉強を今日やったりして、そんなことで過ごしてます。 누구나 그려오던 여유로운 노년 생활이 가능하다. 한 달 이용료는 20만 엔, 우리 돈 200만 원 정도 된다. 각자 받는 연금으로 이용료를 내고 있다. 年金っていうのはこれは2ヶ月に一遍くらいなんですね。39万っていうのは。これは年金のおかげだね。これがなければこういうとこ入ってないんですよ。払い切りだもん。ここ来たら何も望みはないですよ。あといくらもいいから。 일본 노인복지의 핵심은 안정적인 연금 제도다. 국민연금은 1960년대에 도입됐고 기업이나 단체들은 후생연금이나 기업별 연금을 만들어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계속 납입하게 했다. 다양한 연금을 만들어 은퇴한 다음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치료와 요양을 받는 곳이다. 간병인과 의료진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다. 이곳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려면 많게는 한 번에 10만 원 정도의 돈을 내야 한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노인 요양 보험인 개호보험 덕분에 이 가운데 10% 정도만 내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とっても頼りになります。入れたら嬉しいなと思って、2人で妹と2人で介護してたんですけど、妹が74なので、みんな介護してもらうような年なんですけど、こちらで助けてもらってます。 개호보험이란 노인 요양을 위해 만들어진 공적 보험으로 건강이 나빠진 노인에게 드는 간병 비용의 90%가량을 대준다. 인구 4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인
노인의 나라 일본. 오래전부터 노인 빈곤 문제를 고민하고 대비해왔다. 社会全体で高齢者の方を支えるというのが今の高齢者政策の日本全体の方向性であるというふうに言えると思います。40歳以上の方が保険料を支払ってで65歳以上で要介護認定を受けた方が保険を使いながら介護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と、そういった介護保険の制度でもって今のこの介護の仕組みを支えているというものでございます。 하지만 이런 철저한 준비조차 고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듯했다. 요코하마 고토부기초. 이곳은 한때 주변 항구에서 일하는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노동자의 도시로 불렸다. 하지만 이제는 갈 곳 없는 가난한 노인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변했다. 我慢して節約するしかない。だからどこも出ないでここでじーっとテレビだけ見て一年中じーっとしてるだけだよね。食事はだから弁当屋さんが届けてくれたり、あとはこうやって自炊したり。 대부분 우리나라의 기초 생활수급자와 비슷한 생활 보호자들이다. 젊었을 때 이곳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던 이들. 안정된 직장이 아니다 보니 노후 준비도 안정적으로 할 수 없었다. 얼마 전부터는 그나마 지급받아오던 연금과 보험 혜택들마저 줄어들고 있다. 日本の年金制度っていうのはかなり前に成立してで日本が経済的に豊かな時期に作り上げたものですからそれに準じてできているわけですよね。ただこの高齢化率が上がってくる時期以降の年金の状況っていうのはかなり日本の年金制度としては 逼迫した状況に立たされてるわけですね。そこで年金が多分これから以後の人たちにとってはかなり難しい状況に立たされると思います。 年金としてはだいたい月にならすと20万ぐらいですけどもね、それで生活しようと思えばできないことはないと思います。ただあまり余裕はないと思いますね。で仕事することによって外に出て、毎日規則正しく体を動かすことによって、健康が維持できるというのは大きなメリットだと思いますね。だから例えばこれをお買いになって 중고품을 판매하는 이 업체에서 일하는 직원은 1,200여 명. 3분의 1 정도는 60세 이상 노인들이다. 정년이 없는 이 업체에선 누구나 일하고 싶을 때까지 일하고 일한 만큼의 돈을 받아간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우리나라 노인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いつも驚かされています。
こう70歳だから重たいものが持てないではなくて、こんなに元気なんだと、60歳になってもまだまだこんなに元気に働けるんだっていうのをもう日々驚かされながら、働いております。年齢が高いからダメではなくて、高いからこそ知っているものがあるっていう。私生活でも個人的にはこう年齢が高いってことはやっぱりいろんなことができるっていうようなところに変わっていってます。일본 스카모고리. 노인들의 하라주쿠라 불리는 곳이다. 노인분들이 오가기 쉽게 가게들은 문턱을 낮췄고 가격표는 큼지막한 글씨들로 써놓았다. 빨간 내복은 일본 노인들에게도 오랜 인기 상품이다. 原宿は若者の街なんですけど、ここはおばあちゃんの原宿なんですって。はい。私なんかも他のところでこういうお仕事してたらおばさんとかね、おばあさんって言われるけど、ここじゃお姉さんだもん。80でもまだね若者でよ。90過ぎるとみんなに「わあすごいわね」って言われるけど、80ぐらいの人は当たり前に歩いてるから、だから元気もらうわね。私たちも元気もらう。もう 최근에는 젊은이들, 관광객들도 이곳을 많이 찾는다. 巣鴨というとはどういったところだというイメージがあるんですか。やっぱりね、おじいちゃんおばあちゃんの街っていうねイメージがあったんですけどね。でもね、来たら全然そんな感じじゃないね。自分たちも今日初めて意外と若い人多いなっていうのね。おじいちゃんおばあちゃんの街でもなんか若い人たちでも楽しめるような場所でもあると思います。 노인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법률적으로는 만 65세가 되면 노인이 된다. 사람 차이가 있겠지. 자기 몸 관리를 잘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한 70까지도 든든하고 뭐 이렇겠지만 사람 차이는 있겠지만 65세가 맞는 것 같아. 65세가. 예, 65세 애들이야 지금 뭐 65세 10%라는 것들이 뭘 알아? 노인 행세하려면 글쎄 적어도 한 80 조짝조짝 돼야 돼. 그래야 돼요. 요즘은 70세 미만 어르신을 노인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한테도 이제 노인이라는 딱지를 딱 붙이게 되니까 일단 노동시장에서 취업할 공간이 없어요. 노인이니까. 예. 이제 태물이 좀 쉬어야지 하면서 노동시장에서 밀어내니까 어디 복지관이나 무료급식 하는 데나 찾아다니게 되고 좀 자꾸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어르신들을 밀어내는 듯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보면 이제 건강하고 강인한 체력. 일단 건강해야 되겠죠. 또 외모라도 옷이라도 하나 좀 깨끗하게. 경비원 교육을 받는 자리. 맞춰서 목욕도 자주 하고 해서. 저는 직장이 있는데 나이가 65세니까 불안한 거죠, 직장이. 만약에 길어봐야 한 2년이나 뭐 하면 거기서 밀릴 것 같고 준비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대책을 세우려고 이렇게 한 거죠. 노인들에게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우선 나이 먹은 사람들이 뭐 70대 된 사람들이 가서 일할 자리가 없잖아요, 별로. 이제 뭐 100세 세대가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뭐 70 먹은 사람들도 건강해. 그래서 80까지는 아마 이제 아마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 빈곤율은 50%에 육박한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노인 2명 가운데 1명이 가난하다는 얘기다. 다른 OECD 국가의 평균 빈곤율보다 4배 정도나 높아 압도적인 1위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 노령연금제도의 도입이 1980년대 후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우 늦게 이루어졌고요. 90년대 후반서부터는 고령화와 이에 맞물린 재정 안정의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되면서 연금제도의 확장의 시기를 놓친 셈이 됐죠. 그리고 바로 그 놓친 결과가 2000년대 이후에 노인의 급속한 빈곤 악화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빈곤 노인들은 젊었을 때도 가난했을까? 지금 노인 세대가 결코 그분들이 젊었을 때 빈곤 상태에 있지 않았어요. 다 중간 계층이었고 중산층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갖고 있던 자원들을 자식들한테 쏟아부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 가진 자산은 없고 또 수명이 연장돼 가지고 노후는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인 650만 명 중에 절반이 빈곤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분들도 지금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시대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빈곤 노인들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 그건 내 자신의 잘못이지. 판단이라든지 살아온 나름대로의 문제는 나한테 달려있지. 그리고 자식한테는 내 큰 기대를 안 하지만 자식들이 큰 잘못도 없어. 이게 이러고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됐나 그 생각이 항상. 그러다 보면 또 술 한잔 먹게 되고.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니까. 하지만 현재 빈곤을 그들만의 탓으로 돌릴 수 있을까? 노인들이 잘못 살아서 이 빈곤의 재앙을 맞은 게 아니고 젊은 세대가 노인들을 부양을 안 해서 이렇게 빈곤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이거는 결국은 국가가 국가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이것들을 제대로 설계를 안 한 거죠. 지금 한국 사회는 노인들이 살만한 곳인가?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질문이다. 공적연금 제도의 획기적인 구조적 개편이 없으면 지금 노인들만 절반이 빈곤 상태에 처하는 게 아니라 중장년이 곧 그 지형에 들어가시고 지금 젊은 세대 상당수도 노인이 되었을 때 빈곤 상태에 처할 개연성이 크죠. 그런 면에서 노후도 절대 개인적 차원에서 준비해서는 다수의 지금 젊은 계층들이 해답을 찾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에 계신 분들, 젊은 층들이 또 우리 형님, 누님, 언니의 문제 그리고 곧 나의 문제로 해서 이런 어떤 시대적 연속의 시야에서 논의에 같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요.